안녕하세요. 민노프입니다. TV 똥덩이 이 프로그램은 밴쿠버 중앙일보와 펀더드 에듀케이션 제휴회사가 함께 계획하고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실제 방법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 현상하고 어떤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회 현상과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법을 찾는 거죠. 방법을 찾는 것. 이 방법을 찾는 것에는 두뇌의 능력 중 무엇을 어떻게 이 두뇌 능력을 가지만 키워가면 방법은 찾을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뭐를 얘기하냐면 산을 올라가는 등산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축구라면 축구를 하는 경우도 그렇고 야구면 야구, 음악이면 음악, 춤이면 춤 이런 것에 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제 한번 보세요. 가수들이 어떻게 하나. 내가 가진 노래를 무엇을 그러니까 그게 무엇이죠? 무엇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죠? 네. 내가 작곡을 하는 사람들도 그러죠. 무엇을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가. 그죠? 축구를 하든 뭐 스포츠를 하는 사람도 그러죠. 내가 이럴 때 상대방이 이렇게 움직이면 나는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움직일 방법들, 내가 만들 것들에 대한 방법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무엇을 어떻게로 시작하는 바로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 인제 여기서 인제 문제가 되는 거죠. 학교에서는 학교 공부나 뭐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어떻게를 찾아가는 도록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곳이 학교인데 인제 학교에서 뭐를 가르치냐면요. 그냥 이거를 방법을 "자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방법을 지식으로 전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학생들은 가르쳐 준 대로 배운 대로 그것을 따라하면 돼요. 그리고 가끔 내 의견을 가지고 내 두뇌를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새로운 접근법을 찾으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게 비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공부에만 적용이 될 것인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돌이 돼 가지고서 뭐죠? 뭐 저의 연예계로 진출하려고 아이돌이 되고 싶어서 인제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 아이돌로 들어간 사람들이 하는 게 뭘까요? 그 제작하는 사람들이 훈련을 시키면서 방법을 가르쳐요. 춤추는 방법, 엉덩이 흔드는 방법, 노래하는 방법 가르쳐요. 그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그들이 스스로 새로운 것들을 찾아서 익히기를 바라요. 다른 그런 어떤 기존에 있었던 아이돌과는 다른 어떤 새로운 접근법 이런 것들을 익히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은 운동도 마찬가지고 왜 그러죠? 감독들이 작전 짜고 시키면은 선수들은 그것에 맞춰 가지고 움직이고 이게 선수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자기의 그 접근법을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상 작전은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짜 놓잖아요. 연예인들이라고 하면은 코미디를 하는 예능이라고 하는 프로들 보면은 PD들이 판을 깔아 놓고 거기에 인제 예능인들이 앉아 나와서 나름대로 웃기려고 방법을 찾잖아요. 어떤 식으로 웃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큰 웃음을 불러오고 뭐 이런 것들. 공감대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는 저희 뭐죠? 저희 무슨 예능 중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예능도 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이제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 말고 예체능을 가든 그림을 그리든 뭐를 하든 다 이쪽으로 어디든지 등산을 하든 모든 분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도 될 수 있고 뭐든 될 수가 있죠. 거기다가
학교로 가면 학교에서는 공부라고 하는 내가 하기 힘든 것을 계속 따라가야 되는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네. 학교는 공부라고 하는 이 제 말 그대로 내가 하기 어려운 것인데 사람에 따라서는 몸을 쓰는 게 자유로우니까 춤추는 곳으로 가든 운동을 하는 곳으로 가든 또 꾸준한 근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니까 등산을 하든 뭐 예능 잘 사람들을 잘 웃길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찾으니까 예능을 하든 이런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노래를 만드는 작곡을 하든 뭐 이렇게요. 자 그래도 무엇을 어떻게 이것만 가지고도 말 그대로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갈 수만 있어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하면 갖춰야 되는 능력은 뭐다? 바로 새로운 접근법을 내가 찾아야 돼요. 내가. 또는 같이 하는 사람들 그 우리라고 하는 그 한 단체가 같이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접근법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리더를 주축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되긴 하겠지만요. 그런데 사회에서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이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많지가 않아요. 네. 이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학교에서는 보면은 학계 쪽으로 가죠. 학문.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쪽으로 가죠. 그래서 학문에 좀 더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사회 현상 사회 현상이 아니죠. 저희 운동으로 갔으면 운동에서 그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들이 있고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각 분야별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두각을 나타내는 데는 이유가 뭐냐? 남달라요. 남다르다. 그래서 이 학생은 남다르게 머리를 써가면서 방법을 찾아서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 얘는 운동을 축구를 하는데 남다른 움직임이라서 그 수비가 막지를 못해. 얘는 춤을 추는데 남다르게 춤을 추기 때문에 진짜 독보적이야. 노래를 얘도 독보적인 노래 이제 뭐 보컬이라 그러나요? 예. 그 성대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내용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는 뭐냐? 여기는 어느 정도 타고나야 돼요. 왜 타고나야 되느냐? 이 두뇌 능력이 동물들의 두뇌 능력에서 진화를 해 오면서 동물들 같은 경우는 앞서서 얘기했잖아요. 사냥감이 움직이면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것이 본능화돼서 몸이 움직이면서 그 근육도 발달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냥을 할 수 있고 또 도망 다니는 초식 동물들은 도망 다니는 방어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익혀갔기 때문에 나름대로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몸을 가지게 됐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쪽에서 무엇을 어떻게 라고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배우고 익히고 나면 이거는 말 그대로 동물적 본능으로 남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학문을 하는 것도 본능처럼 남아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두뇌도 유전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 이유가 공부를 이쪽에서 무엇을 어떻게라고 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두뇌를 잘 쓰는 부모가 있으면 자식들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자 그런 거 운동도 그렇고 뭐 노래도 그렇고 춤도 그렇고 등산도 그렇고 어느 정도 본능이 가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제 어디 무엇을 생각하시면 쉽냐라고 하면요. 운전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운전을 할 때 처음에 배울 때는 무엇을 어떻게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해 가면서 운전하는 방법을 배우죠. 근데 그게 몸에 익고 나면 그러면은 생각을 굳이 안 해요. 무엇을 어떻게 핸들을 몇 바퀴를 돌려서 어느 각도로 해야 이걸 이렇게 주차를 하고 패럴을 주차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이걸 주차하고 이거를 굳이 생각을 안 해도 돼요. 왜? 몸이 있기 때문에 몸이 그대로 따라가요. 춤을 추는 사람도 그렇고 노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운동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몸이 그대로 익어서 따라가요. 그때는 생각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처음에 그것을 찾아 나갈 때의 과정에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계속 들어와야죠. 운전 배울 때 그랬듯이요.
예. 하지만 한번 익숙해지고 나면 이건 동물적 본능이라 무엇을 어떻게를 굳이 써먹질 않아요. 여러분들 치매가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형식으로 공부를 해 나갔는데 어느 순간 이거를 써먹을 이유가 없어지고 그냥 내가 연구도 안 하고 또 뭐 춤도 안 추고 노래도 안 하고 운동도 은퇴해서 이제 안 하고 그런 상태에서 다른 하는 새로운 것들이 없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를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두뇌를 써먹을 그런 일이 별로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춤추는 거, 노래하는 거, 뭐 이 학문 배워 찾아 놓은 것 다 본능처럼 남아 있는데, 그죠? 본능으로 남아서 더 이상 내가 써먹지를 못하는데 다른 새로운 걸 찾지를 못하니까 두뇌가 기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방법을 써먹질 않으니까 도구가 있는데 이 도구를 써먹질 못하니까 이 도구가 퇴화해요. 이 도구가 퇴화할수록 기억해 놓은 것들이 점점 사라져요. 예. 여러분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안 써먹으면은 뭐 몇 년 1 년도 채 안 가서 잊어버리는 경우 많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실제 기억력이라고 하는 건 이게 아무리 내가 기억을 했더라도 몸으로 기억한 건 좀 더 오래 갈지 몰라도 머리로 기억한 게 인제 특히나 더 빠르게 지워져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그 방법을 찾아가는 건데 무엇을 어떻게 이 방법을 찾아서 새로운 지식을 찾아가는 건데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한 군데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 그다음 거를 찾을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뇌는 이 기존의 지식을 자꾸 지우려고 해요. 예. 그래서 인제 이 치매나 이런 것들이 좀 쉽게 올 수가 있는데 근데 인제 여러분도 아마 그 생각은 하실 거예요. 그건 그런데 왜 가끔 이 학교에서 이 학문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공부라고 얘기를 할게요. 네, 공부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방법을 무엇을 어떻게도 있지만 다른 하나 굉장히 강조하는 게 있죠. 그게 뭘까요? 바로 호기심이에요. 음. 자, 그런데 이 호기심은 조금 달라요. 무엇을 어떻게 하고. 무엇을 어떻게 또 호기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내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 저건 저렇게 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것도 호기심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호기심 중에도 방법을 찾는 호기심이죠. 네. 방법을 찾는 호기심이에요. 그런데 호기심 중에 진짜 두뇌를 발달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호기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왜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왜? 예를 들면 이거죠. 비는 왜 와? 비는 왜 내려? 이런 질문이요. 자, 이제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한 가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앞에서 축구든지 등산이든지 또는 운전이든지 이런 걸 할 때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그렇죠. 무엇 제품을 만들든 뭐를 할 때 무엇을 어떻게라고 이야기를 해 가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으로 답을 찾으면서 방법을 찾을 때는 상대적으로 쉬워요. 네. 그리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을수록 답을 찾기가 더 빨라요. 그런데 문제는 "비는 왜 와?" 라고 하는 이런 질문. 기러기는 기러기가 시옷자로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네. 시옷이 뭐 정확하게 이 시옷이 아니라 이렇게 시옷자로 가잖아요. V 쉐입으로. 근데 이 시옷자로 이렇게 날아가는데 이 시옷자로 날아가면서 기러기가 왜 이렇게 날아가지? 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개, 무엇을 어떻게와 이거를 비교하면 어떨까요? 호기심 중에서 어떻게로만 할게요, 그냥. 예, 어떻게, 무엇은 빼고, 어떻게, 그 다음에 왜? 라고 했을 때, 난이도가 높은 쪽은 이쪽이에요. 왜? 사자는 왜 숫사자만 유독 갈기가 남아 있을까? 왜?
운전은 어떻게 하지? 이번 제품은 어떻게 만들지? 이거를 어떻게 판매하지? 이런 것들은 방법을 찾는 질문들은 상대적으로 쉬워요. 물론 이것도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동선수 중에 성공하는 인기가 많은 운동선수가 몇이나 될까요? 몇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박수치고, 그다음에 아이돌들 보세요. 인기 있는 아이돌은 몇이나 될까요? 많이 사장되고 묻히고, 실제 TV에 나와 가지고 오래 지속되는 아이돌 별로 없죠. 예. 이렇게 무엇을 어떻게를 찾아서 내가 스스로 새로운 방법을 찾는 과정도 쉽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사람들은 아이돌 보면서 열광을 하고, 가수들 잘나는 사람들 보고 열광을 하는데, 그죠? 예, 열광을 하는데 그 열광하는 이유가 자기들이 그렇게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예. 자기들이 그렇게 못하는데, 이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면 그 방법을 찾아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해 보인단 말이죠. 네. 상황이 일상에서도 그러니까 그 저희 그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왜라고 하는 질문은 답을 찾기가 더 어려워요. 난이도가 한참 높단 말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시험 문제 중에 이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사자의 갈기는 사자는 왜 수컷만 갈기가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면 이건 수필로 써야 될걸요? 예. 그리고 수필로 써야 되고, 또 이런 것들 가지고선 이 방법을 찾는다? 답을 찾는 방법을 찾는다? 상상도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학교에서는 이쪽 분야는 아예 손도 못 대요. 대학원에서든 이쪽 분야는 손을 못 대요. 그럼 이쪽 분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건 누가 할 수 있느냐? 개개인이 할 수 있어요. 네, 개개인. 어떤 사람들일까요? 네, 이게 잘 알려진 말 그대로 천재들. 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천재도 두 종류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방법을 찾아가는데, 새로운 방법,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그런 어떤 접근법을 찾던가, 뭐 이런 것들을 찾으면, 그런 쪽을 찾는 것은 뭐 인기를 얻는다든가, 또는 뭐 권력을 얻는다든가, 이런 데는 써먹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은 돼요. 어떻게라는 걸 통해서. 그런데 천재들 중에는 스티브 잡스와 같이 그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영역을 합쳐서 새로운 것을 탄생시키는 그런 어떤 그 두뇌 능력 있죠? 이거는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지를 못해요. 예, 왜? 등산을 잘한다 그래서, 축구를 잘한다 그래서 이게 아니잖아요.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랩을 하는 사람이 오페라랑 합쳐가지고 뭐 레페라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들이 듣도 보도 못한 장르를 연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합칠까? 하지만 여기에서 어떻게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떻게 합칠까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이 각각의 요소를 내가 이게 가진 것이 진짜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주 깊이 있게 내가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이것을 뭐냐면은 왜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르치는 곳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쪽을 통해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사람도 없고, 또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사람도 없고, 이쪽이 왜냐면 포기를 쉽게 하게 되거든요. 왜 숫사자에만 갈기가 있을까? 그럼, 아이, 몰라. 찾기 어려워. 이 상태가 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사실상 학교에서는 이러한 것으로서 접근하지를 못하는 게 바로 이 수능이든 이런 학교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이 어떻게 보면요, 딱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물들의 방법을 찾는 두뇌,
뭐 그게 사냥법이든 뭐 함께 그 방어하는 방법이든 예. 여기에서 조금 더 진화한 것이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라고 하는 두뇌에서 언어로서 바꿔서 처리하면서 호기심을 발동을 시켜서 방법을 찾는 그 방법을 찾을 때 인제 요소들을 쪼끔 분석을 한 상태에서 요소들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바로 판단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동물들이 이제 먹잇감이 도망가는 것을 보고 판단을 하듯이 여기에선 얼음이 있다. 얼음은 미끄러워지니까 보고 그러면 저기는 어떤 식으로 등산을 할 때 접근할 것인지 뭐 그 뭐야 스파이크 같은 걸 있는 걸 가지고 할 것인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는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핵심 요소로 작용을 하죠. 예. 그것들을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까지가 지금 그 학교 공부나 모든 교육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스티브 잡스처럼 "무엇을 어떻게"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각 요소들을 하나하나 개념화 시켜 가면서 이때는 인제 질문이 "왜?"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 이 질문으로 개념화 시킨 다음에 이 각각을 합쳐서 새로운 형태의 도구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는 그 과정은 아예 손도 못 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과정은 완전히 갭이 이렇게 딱 뚫려 있 벌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인제 실제로 공부를 하려고 한다면은 제가 요거는 여기서 마무리 짓기 위해서 쪼금 길어도 이대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예. 공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요. 실제 이쪽으로 접근을 하면 이 동물들의 그 두뇌에서 이제 발달한 이쪽으로 접근을 하면 이 공부가 어려울 수밖에 없고 이 판단만 내리다 보니까 실제 두뇌 개발이 되지는 않습니다. 두뇌는 발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두뇌를 발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왜라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각각의 요소, 제가 아까 여기서 지식이라고 이제 여기 써 놨잖아요. 이 지식을 개념화 시키면서 그 개념화 시킨 것을 가지고 그 각각의 요소를 가지고 판단을 내릴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서로 접목을 시키는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것도 가지만 여기에서 반대쪽으로 "왜?"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또 다른 영역으로 계속해서 이어가야지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공부 방법은 제가 그 8월 말에 있을 그 저희 뭐죠? 그 특강에서 제가 인제 다룰 예정이니까 이 TV 똥똥에서는 이제 일단 그 사회 현상하고 공부 두뇌가 인제 정보 처리하는 방법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 사회 현상이 어떤 식으로 그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의 방향으로 이제 주로 방향을 잡고 이 공부 방법이나 체계적인 접근법은 제가 제공하는 교육에서만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요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교육 정말 문제일까?"라는 주제로 이제 다뤘고요. 저는 8월 달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